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02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102페이지. 기한후 신고 했나요? 기한후 신고 안 했죠? 중가산세까지 했나요? 네, 그죠. 기한후 신고, 거기 있습니다. 102페이지 기한후 신고. 이거는 이제 이름이 기한후 신고라고 돼 있죠. 그대로 가시면 돼요. 기한후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기한이란, 여기서 말하는 기한은 뭘 말할까요? 무슨 기한? 지금 취득세 배우고 있죠. 취득의 신고납부 기한을 말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그럼 이게 며칠이에요? 취득일로부터 60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얘가 기한이 뭐 있다고? 지났다는 얘기죠. 그럼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기한 지났으니까 얘는 무엇을 부과한다? 기한 지나면 뭐 부과한다 했죠? 가산세. 그죠? 가산세. 그죠? 가산세. 이 말은 지금 기한이 이미 지나버려서 얘는 가산세 부과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래요? 신고를 하라는 얘기는 이제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우리 세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을 잘 들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안 들으면 더 내게 한다 했죠. 얘가 기한이 지나도록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었으니까 가산세가 추가되는데 다시 신고를 하면 나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는 뭔가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세금이 원금 있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럼 뭘 깎아줄까요? 원금과 가산세 중에서. 원금은 안 깎아주겠지. 왜?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원금과 가산세가 있는데 그걸 깎아줘야 되는데 원금 깎아주겠어요? 원금은 안 깎아주죠.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왜? 과세권자 입장에서는요, 이 가산세는 꽁돈이죠. 어차피 이거 내 돈이에요. 내 돈 가지고 지가 인심 쓰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으면 가산세를 안 낼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고를 안 하는 바람에 가산세가 추가됐으니까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빨리 하라고, 돈을 빨리 내게 하려고 뭘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인심 쓰는 겁니다. 그리고 뭘 깎아줘?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가산세. 근데 가산세 종류가 두 개죠.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두 개가 있는데 자, 둘 중에 하나만 깎아주겠죠? 자, 그럼 둘 중에 무엇을 깎아줄까요? 어떤 거?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가면 돼. 생각하면 저걸 신고니까, 기한에 신고니까 신고불성 사전이 너무 뭔가 단순한 것 같고 뭔가 신고한테 혹시 납부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납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기한 후에 뭐 했대? 신고했대잖아. 신고. 그 뭘 깎아주겠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준다는 거지, 이거를. 이걸 막 특이하게 막 생각이 깊어가지고 막 혹시 납부가 아닐까? 뭐 이런 거 없다니까요. 단순하게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근데 이거를 깎아주는데 얘를 다 깎아주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깎아주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나눠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려면 어떻게 나누는 게 제일 좋아? 반땅이죠. 반땅. 후라이드만 양념을 반땅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기한신고 대행이에요. 근데 이거는 법 규정이고 실제로 과세권자가 이 기한 내 신고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아무 때나 하면 되죠. 그럼 기한 지나고 네 하고 싶은 데는 아무 때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기간 제한이 있어요. 신고납부일당 기한 지난 다음에 한 달 안에 해야 돼요.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한 달 안에. 그죠? 자, 그러면 한 달 안에 기한을 신고하면 이걸 깎아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한 달 동안 그러면 과세권자는 턱 깨고 기다려요. 얘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요? 한 달 안에 각자 할 일 하면 된다. 각자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뭐고? 신고를 하는 거고. 그럼 과세권자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과세권자. 얘는 지금 기한 지났잖아. 그럼 뭐 부과 대상이야? 가산세 부과 대상이지.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가산세는 징수 방법이 뭐다? 보통징수로 했잖아. 보통징수로. 뭐 오래전 얘기니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죠? 드라마 내용만 기억하지 마시고, 예? 그죠? 태양의 후예는 지난주 거 얘기를 한번 얘기할 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죠? 이것도 기억을 해야지. 제가 뭐랬어요? 취득세는 가산세는 보통징수고 나머지는 다 뭐다? 신고납부다. 그럼 얘는 가산세가 보통징수라는 얘기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고지서 그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신고를 딱 하려고 했는데 마음 먹고 오해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전화 온 거죠. 뭐라고 그래요? 너 오해 시간 되냐? 그랬더니 일찍 나와라. 우리 당구 한 게임 치고 저녁에 밥 먹고 술 한잔 하자.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죠. 왜 나가야 돼? 에이, 친구니까. 걔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럼 누가 산다는 얘기야? 쥐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는 친구지. 근데 뭐 당연하죠, 친구인데. 항상 우리는 그 묵시적으로 있는 거죠. 먼저 먹자고 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죠. 근데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자기가 먹으러 가자고 해놓고 밥 먹고 밥값을 안 낸 사람이 있어. 그럼 아니지. 자기가 살 거니까 밥 먹으러 가자고. 무슨 배짱으로 돈도 없이 자기 살 것도 아닌데 밥 먹으러 가자고.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할 때는 먼저 말하는 사람, 야, 술 한잔 할까? 그럼 먼저 끄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산다는 얘기지. 술 한잔 해놓고 다 먹고 나서 야, 더치페이 하자. 이건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게 상식적인 얘기, 기본 상식, 누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 처남이 가까이 살거든요, 거기. 그러면 걔가 가끔 전화해서, 나한테 전화 안 하고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누나한테 전화해서, 저녁 먹을려? 그래요. 그러면 집사람이 나한테 저녁 먹자는데, 그럼 난 뭐라고 해? 무조건 콜이에요. 왜? 걔가 저녁 먹자 그랬잖아. 그럼 밥은 누가 산다는 거? 쥐가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가야지. 그죠? 근데 저는 걔한테 전화를 잘 안 하죠. 왜? 나보다는 지네 누나가 편하니까, 그죠? 그 지네 누나가 전화해서 데리고 그러면 자기가 걔한테 전화해서 야, 내가 밥 살게. 그래서 잘 안 하거든. 그죠? 그럼 우리는 그냥 사주면 먹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있지. 기분 테이크니까 또. 한 번 샀는데 안 사면 또 다음에 안 사잖아. 또 그러면 할 수 없이 사야죠. 그때는 또 이제 무슨 날 잡아서 이제 전화 한번 하고. 전화 먼저 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걸 항상 지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먹고 들어왔더니, 술 먹고 들어왔더니, 뭐가 날라서 고지서가 날라와 있어. 원래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권이 뭐야? 한 달 안에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 고지하기 전에 뭘 해라? 신고를 해야만이 뭐가 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경감한다. 이게 개원 신고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그대로 가시네요.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얘기는 뭔가를 깎아주는 얘기인데 뭘 깎아준다? 가산세를 깎아주는데 이때 가산세는 신고했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주고 다 깎아주진 않고 반땅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데 조건이 뭐다? 1개월 이내 기한 지나고 한 달 안에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통지, 고지하기 전에 신고를 하시면 된다. 이때 그러면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도 있고 과소신고 가산세 두 가지가 있죠. 자, 뭘 깎아준다니까요? 어떤 가산세? 무신고겠어? 과소신고겠어? 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가 기한 후 신고라는 얘기는 기한 안에 뭘 안 했다는 얘기야. 신고를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럼 무신고 가산세를 말하는 거죠. 일단 과소신고는 이미 신고를 한 거잖아요. 했는데 적게 한 거죠. 이놈이 신고했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주는 거죠. 50% 경감. 그러니까 원래 무신고가 일반 무신고가 20%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50%니까 10% 감면해주겠다. 그럼 가산세를 10%만 부과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세는 이거는 조세를 빨리, 그죠? 자기들이 빨리 징수하려고 꼼수를 쓰는 거죠. 자기 돈 아니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한 후 신고 그럽니다. 그 취득세 파트에서 이 질문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죠.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3번 기한 후 신고. 자, 동그라미 1번 신고기한.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얼마? 1개월 이내보다 취득세를 부과고지 받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제기되냐? 고지되기 전에 신고를 하신다. 이게 조건이죠. 그다음에 2번 가산세 경감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뭐라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얼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신고.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주겠다. 나쁜 아니고, 그죠?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한 후 신고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한 후 신고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요. 넘어가시면 104페이지 가면 4번에 법인 장부 등 작성과 보존이란 말이 나와요. 4번. 이게 뭐냐면 법인은 거래관계를 내용을 장부에다 기록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근데 얘가 그 의무를 보존 의무 등을 이행을 안 하면 얘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법 규정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땐 역대 시험에 처음 나왔죠. 몇 년 전에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그죠? 몇 프로? 10%.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불성시 이거 관계없이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 한다? 10% 가산세 부과한다. 참고 좀 알아두세요. 한번. 그죠?
자, 그 다음 5번에 이제 부가세를 보겠습니다. 부가세는 몇 개가 있어요? 취득세 부가세 뭐 있어요? 그냥 뭐 있겠지 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농특세 10%. 그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왜 두 개냐면, 말씀드렸죠? 이게 두 개인 이유가, 얘는 과거에 어디,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 붙은 거고, 얘는 등록세 붙은 거예요. 그죠? 얘가 근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두 개가 통폐합되다 보니, 등록세 붙은 지방교육세가 이쪽으로 옮겨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산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재상에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일단 과거에는 1억짜리 부동산 취득하면 어떻게 됐어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따로 냈죠. 자, 그러면 취득세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취득세 계산을 1억 곱하기 매매로 하면 2%의 취득세가. 그럼 얼마? 2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요. 등록세를 따로 계산했죠. 등기할 때 등록세도 1억. 얘도 매매가 2%였어요. 그럼 얘도 2% 똑같이. 그래서 얘도 얼마? 200만 원.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취득세 200에다가 등록세 200만 원 내고, 그죠? 그리고 부가세를 냈겠죠? 이때 부가세를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10% 내고, 여기에 농특세 20%를 냈어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20, 그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지방교육세죠? 그래, 40, 그래?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냥 서로. 그죠? 친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서로. 아직은 정신 차릴 때가 아니야. 한 시간은 멍 때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정신 차리고 둘째 시간에 조금 이제 집중하고 또 한 시간 집중하니까 피곤하니까 셋째 시간 또 멍 때리고 있다가 이제 집중해볼만 하니까 집에 가야 돼. 항상 그런 식이죠, 패턴이.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얘가 200에다가 부가세 20%에서 농특세가 20만 원 나왔죠. 220만 원 내고. 요거 200에다가 요 40에서 240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냈었는데 이제 법이 어떻게 바뀌었다? 어차피 니네 이거 취득세고 등기 어차피 할 거니까 한꺼번에 세금을 내가 통폐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포함돼서 뭐라고요? 취득세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취득세에서 1억 곱하기 요 두 개 합해서 얼마? 4% 이렇게 된다 했죠. 그래서 얼마? 400만 원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보시면 이때 요 200에 20에서 얼마? 220이고 여기 200에 40, 240이죠. 그럼 토탈 얼마예요? 460만 원을 냈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400이면 여기다 부가세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요 금액에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이래버리면 금액이 400에 10%면 40이고 이렇게 하면 80만 원이잖아요. 그럼 120만 원이네, 두 개 합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60이 나와요, 60이. 왜? 금액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개정 전에 220에 240에서 460 됐으니까 지금도 얼마가 나와야 돼? 460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가세 있죠, 요거를 여기다 곱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거는 이 400은 이 두 개를 합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 개정 전에 어떻게 구했어? 얘는 2% 곱해서 나온 금액의 10%, 얘도 2% 곱하기 나온 금액의 얼마? 20% 이렇게 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라, 부가세는? 개정 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라는 얘기죠. 이때 똑같은 방식이라는 얘기는 농특세는 취득세 붙던 거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라? 개정 전 취득세 세율을 무조건 곱해라. 그리고 나온 금액의 10%고 지방교육세는 뭘 곱해라? 등록세, 개정 전 등록세 세율만 곱해서 나온 금액의 20%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개정 전에 취득세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몇 프로였어요? 2%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농특세는 어떻게 해? 무조건 과표에다가 얼마를 곱해? 2% 곱해서 나온 금액의 얼마? 10% 그런 얘기죠. 그럼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농특세를 구하면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1억에 과표가 1억이죠. 여기다가 얼마? 무조건 2% 곱하라는 얘기지. 4%가 아니라 개정전 취득세 2% 그죠? 그 얼마? 200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 똑같이. 그럼 여기다가 얼마? 농특세 10%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럼 얼마 나와? 20만 원 나오죠.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등록세, 지방교육세죠? 자, 지방교육세는 어디 붙은 거라고요? 등록세 붙은 거니까 등록세 세율 곱해야 되죠? 자, 그럼 1억 곱하기, 얘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표준세율 배웠죠? 4%, 3% 이거 배웠잖아요. 걔가 취등록세 합한 거라고 했잖아.
그럼 거기서 몇 퍼센트를 빼주면 등록세가 남는다? 취득세 2% 빼주면 된다겠죠? 그러니까 취득세율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그 표준세율이죠. 거기서 얼마를 빼죠? 2%, 1000분의 20을 빼면 되는 거죠. 그죠? 2% 빼주면 되잖아. 그럼 보세요. 표준세율이 매매가 몇 프로야? 4%잖아요, 현재. 그럼 여기 4%에서 얼마? 취득세 2%를 빼주라는 얘기지. 그럼 얼마 남아? 2%. 그게 등록세 과거세율이죠. 그러니까 얘도 2%니까 얼마? 얘도 200에 얼마? 20%가 되는 거죠. 200에 여기에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얼마 나와요? 4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특세는 무조건 뭘 곱해라? 2%를 곱해서 나온 금액의 10%고 지방교육세는 무조건 취득세율, 즉 표준세율에서 얼마를 빼주고 1000분의 20을 뺀 금액을 곱해서 나온 금액의 20% 해야 똑같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계산됐죠? 얘 400이고 얘 20이고 얘 20이고 얘는 얼마고? 40이죠. 그럼 자 그러면 취득세는 그럼 얼마? 토탈 취득세는 얼마라는 거 결론은 취득세. 취득세는 얼마예요? 네? 취득세. 이게 나중에 보세요. 이렇게 풀어놓고 문제에서 다음 중 취득세는 얼마니? 그러면 엉뚱한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 400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460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럼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겠지. 뭐가 맞아요? 취득세. 여기 써있잖아, 여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취득세 이렇게 써있잖아요. 얼마야? 400. 얘는 취득세 아니죠. 이거 뭐라고 써? 농어촌 특별세. 얘는요, 지방교육세라고 써있구만. 써있잖아, 여기. 그럼 이걸 취득세 460 그러면 안 되죠.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형태의 비슷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는데, 문제 지문이 등록세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등록세는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뭘 붙여? 지가 부가세를 붙였다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문제를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취득세는 그러면 400이고 농어촌 특별세는 그럼 2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그러면 40만 원이고 부가세 합계액은 그러면 60만 원이고 취득세 및 부가세 합계액은 4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몰라서 틀린 것도 있는데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다 해놓고 이해를 잘못해서 틀린 게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면 그냥 몰랐다고 하지. 나중에 아는 건데 틀려버리면 짜증납니다. 스트레스 받고. 그게 더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사실은 계산 문제 자체가 이걸 계산해라가 오래전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최근 계산 문제는 전부 다 양도세 파트에서 나왔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양도세가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다 얼마나 건지 이건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가세 부분도 대놓고 작정하고 되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말고. 주택 유상거래 같은 거 감면해가 딱 섞어버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그거는 거기까지 지금 안 하죠. 그건 오래 걸 때는 할 건데. 일단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취득세는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계산 방식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같이 지문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뜻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잘 안 가는 분들 한 번 더 해볼까요? 얘가 만약에, 증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죠. 증여. 그죠? 1억짜리는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몇 프로예요?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3.5%죠. 3.5%. 그러면 350만 원. 자, 농특세 어떻게 한다고요? 농특세 어떻게 한다고? 1억에다가 몇 프로 곱해? 무조건 2%니까 무조건 2%. 취득세 무조건 2% 곱하라니까 농특세는. 2% 곱해서 나온 금액 얼마? 200만 원. 여기 얼마? 10%. 이렇게 된 거죠. 20만 원. 그렇죠? 얘는요. 1억에 곱하기 1.5% 곱해야지. 왜요? 등록세 세율만 곱하니까 이게 표준세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빼줘? 취득세 2% 빼주면 되지. 그러면 1.5%. 그러면요. 얘하고 더하면 3.5%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취득세 2%면 이게 등록세 과거 등록세잖아. 그죠? 여기 얼마야? 150만 원이죠. 여기에 지방교육세 20%. 30만 원. 그죠? 그럼 취득세 350에 농특세 20에 지방교육세 30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4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록세 포함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4.6% 그래서 1억이면 460만 원 그러잖아요. 증여받으면 비영리 사업자 아니면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 4% 내면 된다. 그죠? 1억짜리면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가세 포함한 거죠. 이게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 교재 보시면 104페이지에
5번에 부가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1번 농어촌 특별세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취득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할. 왜요? 취득세가 몇 프로라고 과거? 2%니까 무조건 농특세는 어떻게 구해라? 과표에다가 2% 곱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 10%. 이 말이 나오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이해를 하면 되는 거 그냥 더 이상 할 건 없고. 그죠? 감면받으면 항상 감면세금 농특세 20% 된댔죠. 세금은 깎아줘도 부가세는 내야 된다. 양가로 이번에 지방기업세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취득 물건에 대해서 과세 표준에 부동산 취득 및 부동산 외 취득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뭐라고요? 취득세율이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 왜 빼는지 아시죠? 2% 빼줘야 뭐가 남는다? 과거 등록세 세율만 남는다. 근데 가로 안에 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돼 있죠? 간주취득. 여러분 간주취득은 지방교육세를 낼까 안 낼까요? 이 말은 제외라는 건 지방교육세 안 낸다는 얘기죠? 왜 안 내요? 간주취득은 원래 취득으로만 간주해서 취득세만 내고 뭐는 안 냈어? 등록세 안 냈던 거예요. 그게 통폐합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걔는 등록세랑 관계없으니까 지방교육세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지. 그럼 걔는 뭐만 내는 거야? 농특세만 내겠죠. 농특세만. 그래서 거기 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란 말은 얘네들은 뭐를 안 낸다? 지방교육세 해당 사항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냈던 애들이 통폐합된 애들이 같이 내는 거지 무조건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간주취득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2번하고 3번은 잊지 마세요. 거기 겁나 복잡해요. 겁나 복잡할 건 없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것도 복잡하다 생각하면 얘는 여기다 보면 조족지혜래요. 이거는. 네. 거기는 막 해서 50%막 경감 받으면 또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부가세 다시 계산하고 지방교육 따로 해서 막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안 해요. 그죠? 나중에 5, 6월 달에 한번 하긴 할 거예요. 여러분 짬밥이 좀 쌓이면. 그죠?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일단은 부가세가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권에 면세점이 나오죠. 면세점. 자, 면세점은 세금을 뭐 한다? 면제준다 그랬죠. 이 면세점. 자, 취득세 면세점 기준은 뭐다? 취득 가액이 얼마? 50만원 이하면. 그랬죠. 50만원이면 취득세는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50만원까지는 뭐 한다? 면세점을 정리한다죠. 그죠? 50만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럼 이 말은 50만원이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떤 분은 50만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면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취득세를 걷는다는 얘기요. 안 걷는다는 얘기요. 여기서 또 해결해봐. 그럼 안 되죠.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얘기면 세금 징수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0만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징수를 안 하겠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됐죠.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을 사는데 여기 이제 붙어 있는 땅을 사는데 그죠? 이거를 한꺼번에 사면 취득세가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나눠 사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50만원씩 이렇게 나.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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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 그래서 1월 1일, 2월 1일, 뭐 5월 1일, 10월 1일 이렇게 샀어. 왜요?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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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이렇게 세금 안 내려고. 이렇게 만약에 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법 규정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사면 면세점 적용해주겠다라고 만약에 돼 있으면 땅을 어떻게 사겠어요? 그래. 땅 이게 취득세가 1억이야. 그럼 돼.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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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 이렇게 해서 면세점, 면세점, 면세점 이렇게 샀겠죠. 땅 따먹기 하듯이. 이걸 1년 12달 하는 거죠. 된다면. 그럼 저 같으면 합니다. 왜? 세금이 1억인데 여러분 1억이면 연봉을 따지면 내가 이걸 세금 1억을 안 내면 내가 연봉 1억을 번다는 얘기죠. 1년에 1억을 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이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이러면 원주시장 가면 매일같이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와가지고 오전에 와서 인사하고 오전에 쭉 서서 한번 하고 자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점심 먹고 와서 이따 오후에 한 번 더 하고 또 뭐요? 개하지 개 이제. 내일 또 봅시다. 그럼 주말에 거기 뭐 등산이나 같이 갈까? 안 그렇겠어요? 거기만 그래? 전국이 다 그렇겠지. 해서 이런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다? 면세점을 판단할 때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1년 안에 이런 식으로 분할로 취득하게 되면 면세점 적용할 때 어떻게 한다? 이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본다. 한 건의 취득으로 본다. 그러면 이때 면세점 받았죠? 그러면 다음 달에 붙어있는 걸 또 사면 이때는 뭘로 봐? 얘랑 한 건으로 봐. 그럼 이때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0만 원. 그러면 면세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떨어지는 거 상황은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올해 50만 원, 내년에 50만 원, 후년에 50만 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10년 하면 5번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 100년 해야지. 그죠? 이거 한 번 해보고 죽으려면, 돌아가시려면 명찰보다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안 돼요. 3천금자 동방산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동방산 한 번에서 할 일 없으면 걔는 뭐,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잊어버리면 한 번씩 가서 하면 되지. 그죠? 3천년 산다는데 뭐 이까지 하고도 남지. 10번도 더 하겠네. 그죠? 그거 아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런 규정이다. 그죠?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6번에 면세점 1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돼 있고, 동그라미 2번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죠? 그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한 건의 취득 또는 한 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3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연부 취득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 연부금 총액.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할 게 과세 표준은 연부 금액이고 면세점은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를 1년에 20억씩 준다 그러면 20억이 연부 금액이고 100억이 연부금 총액이죠. 그러니까 면세점은 뭘 가지고? 그 100억 총액을 가지고 판단한다까지 가시면 되는 거죠. 자, 빈대고 그다음에 7번에 납세지가 나옵니다. 뭔 소리가? 누구 전화 온 거 아니에요? 아, 에어컨이에요? 아, 예. 어제 수업하는데 계속 막 벨소리가 가끔 울리더니 막 나중에는 막 벨 둘리대. 전화기가 막 따르릉 하는 벨도. 일단 자전거 이렇게 이게 딸방 이거 소리 내는 거 그건 줄 알았다니까? 별 소리가 다 있더만 핸드폰이. 그죠? 또 1시 되니까 알람도 울리대. 그래서 끝내라고? 딱 1시 되니까 1시 그러대요? 그 알람 있잖아요. 시각 정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1시, 2시, 3시 있잖아요. 거기에 딱 됐나봐. 갑자기 써보고 있는데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1시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일부러 그런 것 같아. 1시, 2시 이렇게 해. 그래서 해놓은 거죠. 근데 그거 해놓으면 밤에 되게 시끄럽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걸 해놓거든요. 항상. 어머님 그걸 해달라고 그래. 1시, 2시. 그러니까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저희 집에 시골 가면 괴종시계 큰 게 있어요. 그게 하나 있고 옆에 뽁뽁이 시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어머님이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럼 집에 자잖아요. 그러면 1시 되잖아요. 그러면 1시 땡 뽁뽁 그래. 진짜 그러지 말아요. 하여튼 집에 가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머니랑 아버님은 습관이 되셔가지고 그냥 주무시는데 우리는 안 하다가 식구들이 가잖아요. 돌아버리는 거야. 밤새 2시 되면 2시 뻑뻑 땡땡 뭐 이래요. 막 그러면 계속 밤새 막 뻑뻑이 울지 종치지 1시 2시 막 이러니까 막 비몽사몽이 그걸 들어가면서 자는 거야. 아침에는 되게 피곤해요. 그 집사람이랑 저기 재수 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잠은 빨리 깨. 왜? 막 5시 6시 되면 막 땡땡 6번째가 막 뻑뻑이 6번이니까 나갈 때가 됐구나. 진짜. 근데 지금은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시계 다 치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하나만 있어요. 1시도 핸드폰 그거 하나만 갖고 계세요. 이제. 근데 어머님 저쪽에서 주무시니까 이제 지금은 그래도 집에 가면 그 잠은 잘 자는데 아버님 계실 때는 막 진짜 3개 동시에 울리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치울 수도 없잖아요. 아버님이 그걸 해놓은 건데 제가 막 이거 아버지 이거 하지 마세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막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한 이틀 자면 막 굉장히 피곤하죠. 집에서. 근데 낮에 또 자야 되는 거야. 왜? 밤새 못 잤어요. 피곤하니까. 그 낮에 또 울려. 낮에도 울어. 그러니까 야 그거 진짜 답 없습니다. 습관 되면 괜찮은데 우리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죠? 자, 취득세는요 원래 특강 도세죠. 그죠? 근데 얘가 징수는 어서의 시군구석이에요. 그 법에 도세 징수 위임계좌 징수를 뭐 해놨다? 위임해놨어요. 위임. 그러니까 세금을 여기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시에다 갖다 내면 원주시에서 세금을 어디다가 강원도에다 갖다 줘요. 그럼 강원도에서 얘가 징수해왔으니까 징수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원주시에다 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걷어가면 그냥 걷다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취득세가 특강 도세인데 원주시에서 지자체 시는데 원주시에서 쓸데없이 자기 일거리 많아지는 이걸 걷어줄 리가 없죠. 근데 걷어다 주면 그 중에 몇 퍼센트 5%인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걷어다 주는 거예요. 왜? 많이 걷어다 줘야 걔들이 나한테 돈을 많이 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다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내는 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린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있죠. 취득세는 시군 또는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시군 또는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된다. OX?
오라 했잖아요. 이 근거가 집에 있는 이거 띵 누르면 근거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즘 집에 누가 근거 있습니까? 요즘에 집에 근거 있다는 얘기는 부잣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새 근거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돌리면 띵 하고 열리는 그런 근거 아니네. 그죠? 요새 그런 거 집에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집에 근거 있으면 뭐예요? 비밀근거, 벽걸이 벽에 있는 그림 치우면 있는 벽에 있는 근거겠지.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 기준품 있겠지. 금송아지나 뭐 그죠? 물방울 다이아 이런 거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함부로 얘기하면 돼. 나 우리 집에 근거 있다? 자랑하면 돼. 니네 부자구나?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집에 근거 있어? 없잖아. 왜? 넣을 게 없는데 무슨 근거가 뭔 필요 있어? 무슨 금송아지가 있어야 뭐 넣어놓는데 금송아지가 없는데 뭐 그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근거는 그런 거. 띵 하는 오늘 근거. 그죠? 이 근거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장사를 했거든요. 지금 명소지에서. 노스집이, 그때 있는 노스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불고기 삼겹살 그게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서울 쪽에 처음 유행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그걸 어떻게 보셔가지고 저희가 명수진인데 거기다 그걸 차렸어요. 그러니까 부여 국내에 그게 없어. 그걸 딱 장사하니까 장사가 진짜 잘 돼요. 막 새벽 2시, 3시까지 손님이 있어. 잠을 못 자. 그 제가 마늘 까는 거고 이 깻잎 씻는 거 진짜 잘해요. 그 마늘을 제가 이렇게 자르잖아요. 마늘 까가지고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걸 내가 되게 잘해요. 왜? 저는 일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큰아들이 안 시켰는데 하도 바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마늘 깔 때도 마늘 그냥 까면 안 돼요. 그냥 물에다 불려가지고 빨래판에 넣고 빨아요. 불려가지고. 왜? 하나씩 못 까. 날 새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하면 이게 까져. 어느 정도. 그럼 그때 이게 다 옆에서 이제 다듬는 거야. 막 이렇게 빨리 잔 저기야 걸려. 막 그러니까 막 돈 장사하면 근거 하루 사면 근거가 이게 돈이 현찰박치기 때는요. 안 다쳐 근거가.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근거 정리하느냐고, 근거 안 다치네. 그러면 이렇게 좀 약간 쓸어낸 다음에 이게 탁 타면, 바닥에 떨어지네? 주워가지고? 제가 그럴 좀 했죠. 그러고 이제 가다 보니까, 바빠서 엄마한테 못 준 거죠. 그러면, 주머니 돈이 있는 거야. 이거 이제 돌려주네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으니 제가 섰죠. 의심을 안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락실, 동네 오락실, 갤러그라고 처음에 나왔을 때 걔가 랭킹 1등 했어. 반복 그것만 하니까. 돈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막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1등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오해하지 마시고 그때 근거 정리 차원에서 좀 했었죠. 자, 그래서 요 근거도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 아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럼 거기 7번에 1번 도세징수 임에 보면 취득세는 취득 물건의 소재. 항상 얘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그죠? 물건의 소재지관을 특광도해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도세이다. 그러나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조세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 누가? 시장수 구청장이 징수할 특강도에 납입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세제는 볼 거 없고요. 뒤 넘어가면 3번의 기타에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기타. 자, 이건 뭐냐면 자, 임야가 있는데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그죠? 자, 임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얘가 임야 같은 건 한 필지가 굉장히 넓죠. 뭐 4만 평, 10만 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얘가 그러면 어디에 걸쳐? 시군이나 시도에 걸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강원도 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경기도하고 만약 충청남도에 걸쳤다. 그죠? 근데 이걸 10억짜리 취득했어. 그럴 수 있죠. 자, 이랬을 때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걸쳤네. 그럼 세금 어디다 내? 그럼 경기도에서 야, 우리가 수도권이니까 우리한테 세금 다 내라. 우리가 다 가져갈게. 그럼 충청남도에서 뭐라 그래? 장난하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멍청해서 멍청년도 알아?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이 군대에서 그 충청도를 멍청도라고 그러는 게 군대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군부대에서. 그래서 제가 입대를 딱 해보니까 그 말이 맞긴 한데 이 멍청도 뜻이 멍청한 뜻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현명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왜? 제가 충청도인데 군대를 딱 갔더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명하게. 왜? 선착순을 딱 떼어봤더니 처음에는 겁나 빨리 뛰었어요. 1등 해봤더니 1등이 안 좋더만. 선착순 빨리 1등 뛰면 선착순 저기 가서 몇 명, 한 명 그러잖아. 뛰었어. 주럭 뛰어서 1등 왔더니 저기서 엎드려 뻗쳐 있으라는 거야. 1등 했는데 너 놀면 안 되니까. 아니요,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거죠. 이걸 뛰면 안 됐구나.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부터 어떻게 뛰어? 중간을 가. 빨리 안 뛰고. 근데 애들이 저 바람 좀 막 돌 때 끝까지 안 가. 눈치 싹 봤다가 중간 돌아. 다시. 그 다음 반만 뛰는 거야, 항상. 그리고 1등 안 가. 또 중간 가. 그럼 다시 또 선착 또 시켜. 또 살살 뛰어. 또 중간 가. 애들 또 돌 때면 열심히 돌고 1등 이게 돌면 나도 같이 돌아. 이런 식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한 3번 하고 나면 난 하나도 안 피곤해. 왜? 나는 별로 안 뛰었잖아요. 그냥 쭉 이렇게 뛰겠으니까. 근데 먼저 뛰는 애들은 와서 죽으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도 해봤더니 일을 열심히 하니까 개만 시켜. 일을 잘하니까. 일을 하면 안 됐구나. 그래서 삽질하라고 하면 막 삽질 일부러 어영부영해.
열심히 하면 너 잘하네. 그럼 일요일 날 불러가 너 일하라고 그래. 그죠? 너무 못하면 고문관설이 또 터져. 그러니까 딱 중간하는 거야. 잘하는 것, 저걸 잘한다고도 할 수 없고 못한다고 하자니 또 애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 참 편하게 했어요. 그게 현명한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멍청도 가요. 만약 얘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래? 그럼 네가 다 가져가 수도권이니까. 대신 이 산 네가 다 퍼가. 왜 우리가 고치는 가져가 네가 세금 다 가져가려면. 그게 맞는 거지. 그래서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나눠서 내야죠. 자, 우리 세법은 그냥 나눠내려고 보는데 구분이 안 돼 있죠. 우리 세법은 무조건 구분 안 돼 있으면 안분이라는 걸 합니다. 안분이란 말이 잘 나와요. 안분이 뭐예요? 비율에 따라 나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걸 나누는데 나누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분하고자 하는 기준. 그 기준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거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은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게 대표적인 양도세 겸용주택이 나오는데 작년 시험 기출 문제가 그 겸용주택 토지 면적 구하는 거였어요. 과세 면적 구하는 거. 작년 기출로 나왔었죠. 그럼 대부분은 뭘로 간다? 이걸로 갑니다. 자, 그럼 이 금액은, 금액 기준은, 안분 기준은 실거래가로 하겠습니까? 공시가격으로 하겠습니까? 공시가격이죠. 실거래가는 여기 있는데 얘가 지금 몰라가지고 안분하는데 뭘로 실거래가 안분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뭘로 해?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을 가지고 안분하죠. 근데 이 공시가격이 두 개라겠죠? 기준시가도 있고 뭐가 있다? 시가 표준액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취득세는 둘 중에 뭘 가지고 안분할까요? 시가 표준액이죠. 왜? 지방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각각의 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경기도께 공시가격 시가 표준액이 3만 원이고 충청남도께 2만 원이었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취득 금액이 전체가 10억이죠. 요거를 안분한다는 거죠. 자, 안분하는 상 어떻게 하라고요? 면적으로 안분하세요. 그럼 면적을 싹 더하고 금액을 안분하세요. 금액을 다 더해서 그 전체 금액이 분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분이 뭐예요? 그 전체 금액 중에 네가 차지하는 금액이 거죠, 비율. 그럼 전체가 5만 원인데 경기도가 전체 5만 중에 3만. 이거 무기 안분이 필요가 있어요. 5분의 3이네. 그죠? 5분의 3. 그 얼마예요? 여기서 막힙니다. 10억에 5분의 3이면 계산기를 또 두드려야 되나 뭐 이런 그죠? 산수가 안 돼. 잘 나가다가 6억. 그랬더니 충청도는 얼마나 했대? 충남이 얼마 했대? 또 여기다가 10억. 곱하기 5분의 1억 있다? 돌아버린다. 얘가 6억이면 10억인 게 빼면 얼마야? 4억이구만. 이걸 또 해. 이거 하다 틀린다. 또 이거 하다 틀려. 그 맞췄더니 얘는 6억, 얘는 3억 나온다. 가만있어 봐. 뭐 1억이 남는데 이거 어디 갔어? 1억은 커미션이요? 커미션? 그죠? 그럼 6억. 얘는 4억. 이렇게 낸다는 거지. 안분해서. 뭘 가지고요? 시가 표준액. 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3번에 동그라미 2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두 장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의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을 뭐라고요? 취득 물건의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별로 나누어 계산한다. 얘가 제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에 걸친다는 얘기는 결국 시군이 걸치겠죠. 도 전체 걸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경계가 시도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평택시하고 충남 천안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경기도고 얘는 뭐예요? 충청남도 지금 시군에 걸치겠죠. 근데 이게 결국 이런 얘기죠. 왜? 어차피 도세니까 이런 식으로 안분해서 낸다. 그죠? 어쨌든 뭘 가지고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게 뭐다? 취득세 얘기입니다. 취득세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취득세를 내용 정리했으니까 한번 쭉 배운 거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뭐 했을 때 낸다고요? 취득했을 때 낸다. 이때 부동산 등이 뭐냐면 과세 대상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죠?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그리고 나무 하나 서 있는 거 임목, 그리고 각종 배원권에서 골콘, 승종요에서 이 14개가 대표적인 취득세 부과 대상인데, 과세 대상인데 이걸 뭐 하면 취득하면 세금을 냅니다. 이때 취득은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과 간주 취득 전부 다, 즉 승계건 원시건 간주건 다 뭐 하겠다?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는 뜻이죠. 이때 승계는 유상승계와 무상승계에서 유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이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원시는 최초 취득인데
토지를 매립하거나 매립 간척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차량 기계점에 선박한 고기를 제조들이 건조하거나 광어권, 어권을 출원으로 취득하면 있죠. 이때 기억할 건 차량 기계점 선박한 고기 얘는 원시 취득 과세 안 하고 얘도 출원은 면제한다. 그럼 얘 나오면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보다 승계 취득이 하나여 과세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주는 실제 취득 아닌데 취득으로 간주한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차량 기계의 선박의 종류를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그 증가된 가액만큼을 뭘로 본다?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죠? 그리고 과정주주의 주식 취득 그래서 과정주주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몇 퍼센트?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데 이때 세 가지 기억하시라 했죠. 설립 당시 과정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 과정주주는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하고 재차 과정주주는 그 이전 과정주주 지분보다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해서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취득하면 이걸 취득한 사실상의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그죠? 이 말의 뜻은 네 앞으로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도 네가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 수익하게 되면 너는 사실상 취득자로서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그리고 뭐 주체구주부 취득자 이런 것도 있죠. 요거나 무조건 얘가 납세 의무자다. 그러시면 된다겠죠? 상속받으면 당연히 누가 내고 상속인이 세금을 내는 거고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조합원거니까 조합원이 내고 조합원용 외의 부동산 그러면 조합이 세금을 냅니다. 외국으로부터 직접 본인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대여 목적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를 지고 시설 대여업자가 대여 목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명의와 관계없이 시설 대여업자가 납세 의무자다. 일단 뭐 기본 개념은 이런데 여기서 같이 기억할 것은 배우자 등 배우자, 직계, 존, 비속으로부터 취득하면 뭘로 본다?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식구끼리니까. 단 추정의 의미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되면 입증하면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입증 있죠.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파산선고 처분된 걸 취득하는 경우 아니면 그 다음에 서로 등기한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그리고 대가를 입증하는 경우 등은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또 하나 부담부정액 기억하셨잖아요. 부담부정액을 취득하게 되면 채무 부담부는 뭘로 보고?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 이외의 부분은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뭐 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여기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 세율을 곱하는데 얘는 항상 취득세는 언제적 금액을 말하냐면 취득 당시 금액을 말한다. 그 취득 당시 금액을 신고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가 시가 표준액, 특례가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다. 사실상 취득가액은 항상 요 금액을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요거는 뭐와 관계없다? 이거보다 높건 낮건 관계없이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 뭐 있다 있어요. 국수, 공판장, 그리고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6개. 이 6개 빼곤 다 신고 가액하고 똑같다는 얘기고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이 금액하고 시가 표준을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간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부취득은 과세 표준이 연부 금액을 과표하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등은 간주 취득이기 때문에 증가한 금액을 과표하는데 이도 조심할 건 토지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되면 그때 뭐다?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다. 증가된 금액이 아니라 건축물 건축이나 개수도 증가된 금액인데 신축과 재축은 제외라겠죠? 신재축은 전체 비용 증가된 금액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과표 계산할 때 추가로 포함되는 항목과 되지 않는 항목에서 되는 항목 중에 건설 자금이자 그리고 연체료 할부이자가 있는데 연체료 할부이자는 누구만 되냐? 법인만 된다. 포함되지 않는 그 대표주자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일시급으로 줘서 일정 금액 할인을 받게 되면 할인된 금액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다 라고 배웠죠. 그죠? 그리고 법인이 난자가 건축을 했을 때는 법인 장부 등으로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을 입증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 배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세율을 곱해서 이제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세율은 두 개죠.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나오면 항상 뭐가 가능하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누구만? 표준세율만 됩니다. 그러니까 세율은 항상 동일한 과세 물건의 두 이상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낮은 세율, 높은 세율. 항상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기억하시고 요거는 과거 취득록세를 합한 거다. 그래서 표준세율이 매매는 전분의 40, 농지 전분의 30, 상속받으면 전분의 28, 농지상속 전분의 23, 증여받으면 전분의 3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전분의 28, 원시취득 전분의 28, 각종 분할 전분의 23.
주택은 유상거래일 때만 6억 이하는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는 1000분의 3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과세는 5가지인데 세율로는 3가지라겠죠. 첫 번째 사치성 재산, 별골, 오선, 주. 얘는 중과세 어떻게 하느냐?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해서 합한다. 그죠? 과밀억제권역 2개 나오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해서 합한다. 대도시 2개 나오면 표준세율의 300을 하고 거기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해서 뺀 세율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정되면 얘가 신고하고 뭐 하면 된다? 납부를 하면 되는데 신고 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해야 되는데 상속은 예외라겠죠? 항상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국회법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완납하면 허가일로부터 60일. 만약에 네가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요거 안 하시면 가산세 부과된다 했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정은 너 한번 죽어봐 40%, 납부 1일 만분의 3이고 납부는 한도가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그리고 뭐 한다? 보통징수한다. 기억하세요. 보통징수. 그죠? 꼭 기억하세요. 중가산세도 있었죠? 얘는 미등기 선매죠. 신고 납부 안 하고 하루만 딱 걸리면 산출세액의 80%. 근데 이때 중과산세 배제세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 원래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미등기 대상이 아니고 단 골프 회원권 등은 예배다. 걔는 중과산세, 중과산세. 그리고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같이 기억합니다. 얘가 일반 과세했다가 중과세세나 비과세를 받다가 추징 대상이 되면 이것도 30일 안에 뭐 해라? 신고하고 납부해라. 그러니까 가산세 빼곤 다 뭐다? 신고 납부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산세만 뭐고? 보통 징수 기억하셔야 되죠. 이걸 잘 기억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근데 뭐 해라? 신고해라. 그럼 뭐 해주겠다? 세금을 깎아주겠다. 뭘 깎아줘? 가산세. 무슨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조건? 기한 지나고 1개월 이내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에 하셔야 된다.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 이때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1년 안에 취득하면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보고 연부취득은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면세점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부가세는 뭐부터요? 농특세 10%. 뭐 어떻게 구해요? 취득세를 2% 곱해서 나온 금액의 10%. 지방교육세는 표준 취득세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정해 나온 금액의 지방교육세 20%를 내시면 된다. 납세지는 취득 물건의 소지를 뜻한 건데 임의를 뗐죠? 징수임에서 시군구에다 낸다. 같은 취득 물건이 또 시도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해서 낸다. 그런 얘기들 쭉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100페이지 이번에 등록명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